북한 뭐 닿을 수 없는 숨겨진 세계 아이폰도 구글도 스타벅스도 없다. 대신 엄격한 법률, 깊은 전통,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국가가 존재한다. 평양의 조용한 거리부터 전설적인 명소까지 북한은 여전히 비밀과 매혹의 땅으로 남아있다. 지리와 기후. 북한의 면적은 약 12만 평방킬로미터로 미국 미시시피주와 비슷한 크기다. 하지만 이 나라의 중요성은 단순한 지리적 크기를 넘어선다.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고 남쪽은 군사적으로 긴장된 국경선을 따라 남한과 맞닿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다. 이러한 위치는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이자 갈등의 발화점으로 만들어 왔고, 이는 북한의 방어적 사고방식과 복잡한 국제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기후 역시 만만치 않다. 겨울은 혹독하게 춥고 기온은 30도대까지 떨어지며 여름에는 극심한 더위와 습기가 몰려온다. 눈 덮인 겨울 풍경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으나 현실은 훨씬 가혹하다. 폭설은 교통을 마비시키고 농촌 지역의 연결을 끊어 생필품 공급이 중단되기도 한다. 농부들에게는 얼어붙은 토양이 재배 기간을 단축시키고 식량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은 북한의 경제적 고립과 자립에 대한 의존으로 더욱 심화된다. 평양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만 농촌 지역은 그에 비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심화된다. 북한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지리적 특성과 가혹한 기후가 일상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30대 시건댓의 혹한과 찌는 듯한 여름을 견디며 살아가는 북한의 삶,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견을 나눠보세요. 사회와 인구, 단결과 국가 통제로 묶인 민족. 북한에는 약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는 정교하게 계획된 수도 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이 도시는 단순한 정치 행정 중심지를 넘어 체제의 권력과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장이기도 하다. 평양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국가 권위의 살아있는 상징이며 규율, 현대성,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다. 그러나 평양에서의 거주는 특별한 특권이다.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직 국가로부터 충성스럽고 믿을만하다고 판단된 이들만이 그곳에 살 수 있다. 이러한 거주 통제는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진 감시체계와 충성도 기반의 위계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구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한국계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는 남한과 오랜 기간 단절된 채 발전해왔고 고유한 어휘와 표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교육의 핵심이자 북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이다. 모든 시민은 하나의 확고한 내러티브 속에서 성장한다. 하나의 정당한 조선이 존재하며 그 수도는 평양이다 라는 믿음이다. 이 신념은 국가 주도의 교육, 선전,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을 통해 깊게 각인된다. 북한 국민은 국가적 통일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며 평양 중심의 통일이라는 꿈은 북한 이념의 근본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시간과 달력, 고립된 연대기. 북한은 시간의 개념마저 세계 표준과는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거리를 둔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을 따르는 반면 북한은 주체력이라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한다. 이는 예수의 탄생이 아닌 북한의 건국자 김일성 주석의 출생을 기점으로 삼는 체계다. 이러한 달력 체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의 이념적 자립성과 서구 영향에 대한 거부를 상징하는 강력한 도구다. 예를 들어 세계 대부분이 현재를 2025년으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주체 114년으로 계산한다.
이 독특한 시간 계산 방식은 국가적 예외주의와 역사적 연속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집단적 기억을 지도자의 혁명 유산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자신들만의 렌즈로 역사를 구성함으로써 북한은 스스로를 독특하고 지속적인 역사적 여정의 중심에 두는 세계관을 키워나간다. 북한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계산한다. 이런 점이 그들의 문화를 더 궁금하게 만들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평양, 강요된 질서와 침묵의 통제 도시. 평양은 넓은 대로와 인상적인 고층 건물들로 구성된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이미지로 외부에 비춰진다. 그러나 이 겉모습 아래에는 통제와 부족이 만들어낸 현실이 존재한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이 많지만 놀랍게도 이들 중 상당수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는 화려한 건축적 야망과 일상의 실용성 사이의 뚜렷한 괴리를 보여준다. 수도대에서 개인 차량은 극히 드물다. 대신 도로는 정부나 군 내부의 특권층에게 주로 할당되어 있다.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띄며 이는 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상징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북한의 자부심 중 하나다.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를 자랑하며 약 110m 깊이로 내려간다. 이 지하철은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전쟁 시에는 핵 방공호 역할도 겸한다. 여기에 2층 버스, 노면 전차, 제한된 수의 택시가 보안적으로 작동하며 시민들의 이동을 감시하는 체제 내에서 도시의 이동성을 유지한다. 평양에서는 건축부터 교통까지 도시의 모든 요소가 국가가 추구하는 질서와 이념적 순수성을 반영한다. 이 도시는 단지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체제의 권위를 강화하고 사회의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출된 공간으로 작동한다. 거리의 풍경, 평양만의 독특한 도시 아이콘. 평양 거리에는 도시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독특한 이미지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존재는 여성 교통경찰이다. 이들은 키, 외모, 시력 등의 기준으로 선발되며 마치 공연 예술처럼 우아한 동작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정교하게 안무된 손짓, 깔끔한 제복, 교차로에서의 단정한 자세는 이들을 질서와 규율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만들었고, 이는 현지 주민은 물론 드물게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도 인상 깊은 광경이 된다. 일상생활 속 군사화된 분위기를 더하는 요소로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의 대중공간 내 상시적인 존재다. 이처럼 눈에 띄는 군인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북한의 광범위한 병격 제도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약 10년간 복무하며 여성은 23세까지 복무한다. 그 결과 군복은 일상적인 시각 풍경의 일부로 스며들었고, 이는 무력의 존재감과 체제가 강조하는 충성 및 준비 태세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킨다. 한편 민간용 자동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전역에 약 3만 대 정도의 차량만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0년 6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는 놀라운 수치다. 이 차량의 절대 다수는 정부 또는 군 소속으로 일반 시민은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도보에 의존한다. 이러한 차량 부족은 단순한 경제적 현실이 아니라 개인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집단주의를 개인 소유보다 우선시하는 국가 정책을 반영한다. 중앙계획 경제, 희귀하지만 견고한 체제. 북한은 오늘날에도 중앙계획 경제를 고수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대부분의 나라가 수십 년 전 포기한 경제 체제다. 이 시스템 아래에서는 정부가 생산, 유통, 가격을 거의 완전히 통제하며 민간 기업이나 시장 주도의 기재는 극히 제한된다. 놀랍게도 주택, 의료, 교육, 공공시설은 전액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복지 구조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며 체제가 주장하는 자립성과 사회적 평등의 이념적 근거이기도 하다. 더욱 이례적인 점은 북한 주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매우 드문 경우다. 그러나 이 세금 없는 생활은 역설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원의 분배 전반을 장악한 국가의 지배력을 보여준다. 정부가 거의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북한 내 생활비는 월 약 1,517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보다 약 32% 낮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북한의 폐쇄성과 투명한 경제보고의 부재로 인해 신뢰할 만한 가격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시장은 특히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 형태로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물가 변동은 심하며 상품 접근성, 또한 사회적 지위나 도시의 근접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처럼 엄격하게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결핍과 특권은 동시에 존재하며 북한의 경제 구조는 경직되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양면성을 띠고 있다. 국가적 자부심의 건축 상징물. 북한의 기념비적 건축물은 정치적 내러티브의 직접적인 연장선에 있다. 거대하고 야심차며 내외부 관객 모두를 압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웅장한 구조물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강철에 새겨진 이념적 선언문이다. 예를 들어 평양에 위치한 능라도 5일 경기장은 최대 10원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다.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위한 장소를 넘어 이 거대한 공간은 대집단체조 및 군사 퍼레이드의 무대로 활용되며 수천 명의 공연자들이 충성과 단결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국민의 집단 정신을 강화한다. 또 다른 상징적 건축물은 류경 호텔이다. 105층 규모의 피라미드형 마천루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라는 타이틀을 지녔다. 미래적인 외형은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지만 오랜 건설 지연과 문제들로 인해 전 세계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대상이 되었다. 현대성과 기술력을 상징하려 했던 이 건축물은 실용적 어려움 속에서도 체제의 웅대한 야망을 증명하고 있다. 김일성 광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주요 퍼레이드와 국가 행사가 열리는 중심 장소로 평양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이 거대한 광장은 시민들이 완벽히 정렬된 상태로 집결하여 단결과 규율의 장관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곳에서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연설하며 통치자와 인민 사이의 상징적 유대를 강화한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시각적 선전물로 기능하며 북한이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권력, 회복력, 그리고 불굴의 국가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문화와 축제, 충성과 전통을 함께 기리는 집단적 축제. 북한의 문화생활은 철저히 계획된 국가적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행사는 축제의 의미를 넘어서 지도자 가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대규모 표현의 장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날은 태양절로 매년 4월 15일에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한다. 이는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불꽃놀이,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 대규모 군중 집회 등이 어우러지며 도시 전체가 경애의 무대로 탈바꿈한다.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동원되며 일체감과 공동 목표 의식을 심어준다.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인 축제는 아리랑 대집단체조이다. 세계 최대의 규모의 단체 체조 공연으로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며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정교한 퍼포먼스는 단순한 체조의 행사가 아니라 집단 정체성의 생생한 표현이다. 각 동작, 각 형상은 북한의 역사, 성취, 미래에 대한 내러티브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관중석에서 바라본 수천 명의 동시 동작은 경이로울 뿐 아니라 상징적이며 국가가 강조하는 규율과 조화를 강렬히 드러낸다. 북한의 문화 달력에는 설날, 정월대보름과 같은 전통 축제도 포함된다. 수백 개의 등이 밤하늘로 떠오르는 이 날들은 한국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체제의 메시지가 가미되어 고유한 이념적 색채를 띈다. 이 축제들은 엄격한 질서 속의 사회에 드문 색채와 기쁨을 제공하며
체제 아래에서도 흐르고 있는 문화적 맥박을 시민과 외부 세계 모두에게 일깨운다. 요리 유산, 전통과 자부심의 맛. 남한의 요리에 비해 세계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의 요리는 문화적 풍부함과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한 생생하고 다채로운 전통을 지닌다. 이 요리 전통의 중심에는 김치가 있다. 발효, 채소로 만든 대표적인 한식이다. 북한의 특별함은 놀라운 다양성에 있다. 전국 각지에는 수백 가지의 고유한 김치 스타일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재료와 발효 방식으로 지역색을 드러낸다. 이러한 다양성은 지역 고유의 요리 정체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북한의 농업 유산과 자원 활용 능력을 반영한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요리는 평양냉면이다. 이 시원한 별미는 메밀로 만든 쫄깃한 면을 얼음이 동동 띄운 솥뼈 육수에 담가 제공하며 무, 오이, 때로는 삶은 달걀이나 고기로 고명을 얻는다. 단순한 식사를 넘어 냉면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으로 여름철이나 특별한 모임 때 즐기며 장수와 인내를 상징한다. 이는 북한의 내러티브 속에 깊게 울리는 주제다. 북한의 음식 자부심을 더해주는 요소로는 대동강 맥주가 있다. 이 라거 맥주는 영국의 양조 기술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며 북한이 식음료 품질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한다. 깔끔한 맛과 국내 인기로 인해 대동강 맥주는 고립 속에서도 체제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정권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이와 같은 요리 유산을 통해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고유한 정체성과 끈질긴 문화 지속성, 그리고 조용한 자부심을 세계에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인 방문 규정, 외부 세계와의 통제된 접촉. 엄격히 요새화된 국경을 넘어 입국이 허가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북한 방문은 철저히 관리된 경험이다. 방문 전 과정은 세세한 규정망 아래 통제되며 여행의 모든 측면이 국가에 의해 계획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북한 원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유로, 미달러, 위안화 등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정책은 경제 통제를 단순화할 뿐 아니라 현지 주민과 외국인 간의 구분을 더욱 강화한다. 사진 촬영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군인, 건설 현장, 물품을 기다리는 긴 줄 등의 촬영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체제가 유지하고자 하는 번영과 질서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도자 동상의 사진을 찍을 때에도 반드시 전신을 정면에서 담아야 하며 뒷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이는 지도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시각적으로 요구하는 체제의 반영이다. 일반 시민과 외국인 방문객 간의 접촉 역시 제한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광객과의 접촉을 꺼리며 우연한 연루조차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체제가 외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러티브를 관리하고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 입국 자체도 매우 제한적이다. 비자는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만 발급되며 이는 북한의 지정학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2017년 이후 미국 시민은 전면 입국 금지 상태이고 유럽 방문객들조차도 반드시 국가에서 승인한 가이드가 동반하는 공식 투어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여행 일정은 외국 방문자가 국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도록 보장하며 북한을 둘러싼 불투명한 베일을 유지시킨다. 북한을 방문하는 일은 탐험이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이 살아 움직이는 전시장을 마주하는 경험에 가깝다. 그 안에서는 모든 걸음이 연출되고 모든 시선이 철저히 통제된다. 북한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진다. 봉쇄되고 철저히 통제되며 희귀한 구시대식 중앙집권 체제에 뿌리내린 나라. 이곳은 신비와 규율이 공존하는 땅이며 모든 여정은 철저한 준비와 체제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요구한다. 만약 이 숨겨진 나라가 궁금하다면 우리와 함께 그 닫힌 국경 너머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가 보자.